문재인, 김정은 3차 회담을 보고 지금 모든 언론이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논조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가서 말이죠, 밥 먹고 뭐 체제 선전쇼 구경하고 예술단 공연 구경하고 백두산 가고 이거 하려고 지금 북한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는데 보통 그 19일 날 저녁에 나올 줄 알았는데 오전에 발표한 걸 보니까 백두산 가려고 이렇게 빨리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에 모든 그 평양 공동선언 내용이라든지 또 부속 군사 합의서가 이미 다 완결된 상태에서 갔습니다. 이 백두산 간 것도 뭐 갑자기 제안을 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한라산에서 이미 물 떠와가지고 백두산 천지하고 합치더라고요. 아니 평양 가서 갑자기 제안을 했다는데 언제 한라산 물을 가져옵니까?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양 공동선언에 나오는 전쟁 종식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라든지 한반도에 핵 없는 한반도라든지 그렇지만은 실제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제반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번 평양 공동선언을 보게 되면 크게 다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군사적 조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북한 경제 지원하는 문제, 민족 경제 균형력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그래서 세 번째 인권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 네 번째 남북 교류. 그다음에 비핵화, 서울 답방. 비핵화는 뒤로 완전히 밀려 있어요. 지금 이번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비핵화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그래서 간단히 제가 기조를 살펴보고 군사적 분야는 우리 송교성 박사님이 비군사적 분야는 조영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군사적 제1항의 군사적 문제입니다. 이 군사적 문제에서 나온 내용들이 2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불가침을 하고 뭐 이러한 내용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다 기존의 합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재탕 삼탕을 하면서 마치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처음 나온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 보면요 이미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데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합의를 그동안 북한이 실천을 안 한 거죠.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군사 합의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우리 송교성 박사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저는 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 군사 연습의 중기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만을 갖다가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위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안보 위협하는 제3국 또 제3의 테러세력까지를 다 하는 건데 북한 배려한다고 나머지 안보 기능을 다 무력화시키는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군의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반안보적 조치입니다. 비무장지도의 집필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인데 1대1로 등가적으로 하게 되면 60개 다 철거하고 나면 이 비무장지대는 완전히 북한 해방구가 됩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를 독차지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 어로구역하고 지금 평화수역인데 1차적으로 장산고하고 백령도 사이에 시범 공동 어로구역을 붙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공동 어로구역의 범위를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 설정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14선에 나와 있는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그 강화도 앞바다까지 이 서해안이 북한의 동무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북한에 비해서 강력한 우월한 위치에 있는 항공 정찰 자산이라든지 항공 전투 이 방어 활동을 갖다가 아예 못하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그 송교성 박사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두 번째 딱 내세운 게 뭐냐면 이 첫 번째 군사적 조치는 정전협정으로 가기 위한 정전선언을 하기 위한 그 압박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1항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2항이 이제 북한 퍼주는 겁니다. 말로는 남북 간의
균형력, 민족 경제의 균형력 발전을 하는데 이 민족 경제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북한 용어예요. 북한 용어입니다. 민족 경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 국회 비준 동의를 좀 해놨는데 판문점선에 대해서 돈이 지금 4천억 원이 소요되고요. 향후 많게는 40조에서 이 판문점선을 이행하려면 100조까지 투여하는 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드러나는데 이걸 갖다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 및 미국, EU 등 국제사회가. 그런데 북한이 비핵화도 않는데 막대한 국민 혈세를 쏘아받는 이러한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이라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국군 포로를 내세웠어요. 세 번째 조항에다가.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을 내놓았는데 이산가족 상봉의 내용도 거기 보면 상설 변호사를 개소하겠다, 화상 상봉하고 영상 편집 교환한다. 이거 다 2007년도에 다 남북이 합의한 거예요. 합의한 걸 새롭게 합의한 것처럼 하는데 이미 합의한 내용을 재탕삼탕하면서 이게 인도적 문제라고 하는데 현안인 국군 포로 문제라든지 납북자 문제가 전혀 좀 거론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인도적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남북교류를 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남북교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것도 다 우리 돈 들어가는 건데 여기 보면 앞에다가 남북 화해하고 단합을 위해서 교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진정으로 남북이 화해를 한다면은 6.25 남침전쟁하고 그 3천여 건의 대남 테러 도발한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남북이 화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깝게는 천안함 폭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것이 없는 화해는, 이러한 평화는 이건 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네 번째 비핵화입니다. 말뿐만 진전된 비핵화지 비핵화 진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한반도 비핵화란 말을 씁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가 뭡니까? 대한민국하고 북한 아닙니까? 그 대한민국에 핵 없잖아요. 전술핵무기 있는 거 91년도에 다 미국으로 반출했고 그럼 북한 비핵화죠. 그런데 굳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북한이 말하는 조선지대 비핵지대화, 비핵화를 말을 바꾼 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한국과 미국의 핵을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비핵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을 운영할 수 있는 주한미군부터 철수시켜라 하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2016년 7월 6일 날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식 발표한 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선결 조치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자꾸 주장하는 이유는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비핵화의 그 시한 문제도 안 나오고 원래 이제 제대로 북한 핵을 폐기하려면 먼저 핵 목록, 핵 리스트를 제출을 하고 이걸 가지고 사찰을 합니다. 사찰한 다음에 세 번째는 폐기를 하고 마지막 단계가 검증 단계, 이 네 가지 단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말 김정은이가 핵을 없애고 싶으면 1개월이면 끝납니다. 북한은 수중 절대주의 포갑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가 핵 다 까놔. 리스트는 리스트 이미 다 김정일 책상 속에 핵이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다 까놓고 다 없애면 되는 건데 1년, 2년 찾다가 이제는 트럼프 임기 내인 2022년 1월까지 하겠다. 3년이 소요된다는데 이건 비핵화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가서 밥이나 먹고 공연이나 박수나 치고 이게 지금 백수당 가서 만세 부르는 게 이게 지금 이번에 정상회담에 이번엔 문재인 회담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만 보세요. 6페이지 보면은 이미 2005년, 2007년, 2007년에 9.19 공동선언에서 다 나온 겁니다. 핵무기, 현존한 핵무기 포기. 2.13 합의에서는 핵 리스트를 갖다가 협의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핵 리스트도 지금 말도 못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13 합의는 뭐냐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현존한 핵시설을 완전 불능하겠다. 언제까지? 2007년 12월 30일까지 핵 프로그램을 핵 리스트 다 신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핵 물질, 기술, 노하우까지 다 분리전한 이 13 합의가 대로 하면은 그냥
북한 비핵화 되는 건데 이걸 합의해놓고 어긴 게 북한이에요. 이런 북한을 데리고 지금 다시 걸음마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미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이번 그 서울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 통일전선의 합작품입니다. 평양판 합작품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스스로 좀 이따 말처럼 남쪽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문재인하고 바로 김정은이가 야합을 해가지고 만든, 지금 내용을 보면 용어도 그렇고 북한 김정은의 주장을 전폭으로 수용한 겁니다. 우리의 이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민국의 국가 자도는 없습니다. 이 제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선언은 뭐냐면 지금 이 종전선언으로 가기 위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는 원래 이번에 종전선언을 할 줄 알았어요. 종전선언이 합의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일항에서 하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장시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전선언 하고 나서 핵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거다. 따라서 주한미군이나 유엔사 철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순진한 생각이죠. 자, 보세요.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는 순간 북한은 입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북한이 뭐 주한미군 나가라든지 뭐 국가보안법 없애라든지 유엔사 해체라는 말을 안 해요. 우리 국내 종북들이 이제 나섭니다. 또 짝퉁 진보세력들이 자, 남북 간에 전쟁 한다고 종전선언 했는데 외국군이 웬 말이냐, 나가라. 국가보안법, 통일인사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없애라. 이게 체제소법인데 그 다음에 유엔사 해체하라. 이런 주장이 북한이 주장을 안 해도 우리 내부의 종북과 짝퉁 진보세력들이 주장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 정전 체제가, 휴전협정 체제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돼가지고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으로 가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발판을 삼아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반도 문제, 북핵 폐기라든지 남북 간의 문제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저의 이러한 분석이 틀려가지고 정말 북한이 비핵화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기를 제 기원하지만은 이것은 착각이고 사기입니다. 지난 70년에 북한의 대남 행태를 보면은 금방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제가 꼭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5월 1일 5.1 경기장에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북한의 최저선전 집체극을 봅니다. 보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양 공동선언의 내용이 아주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여기 지금 제가 첫 인용문을 넣었는데 남쪽 대통령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남한 대통령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도 아니고 남쪽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상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은 반국가 불법단체거든요. 이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게. 비록 유엔에 가입을 하고 6.15 공동선언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됐다 할지라도, 또 세계 많은 국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는 게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예요. 그런데 북한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 이렇게 나와야지 남쪽 대통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한반도,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를 남쪽으로 국한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완전히 비하시키는, 이게 반헌법적인 작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이 김정은, 문재인의 평화쇼에 지금 완전히 지금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물결을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송대성 박사님 말씀하시겠지만 이 군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안보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이 합의를 해놓고 말이지 평안을 찾고 있으니 한심할 일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야 돼요. 또 GP 같은 것은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야, 북한은 160개, 우리는 60개인데 1대1로 없애면 어떻게 되지?
이건 금방 맥히 들어갈 수 있는 논리거든요. 그다음에 그 어로교육 문제라든지 이래서 두 번째는 뭐 하냐면은 이 남쪽 대통령 문제를 가지고 줄기차게 따져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당신이 남쪽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따져야 돼요. 언론도 가만히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강력하게 성명도 내고 따지고 또 우리 자유민주 시민연합에서도 이 문제를 따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신 시장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할 때 이제 신 장군님이 이제는 우리가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국민들은 지금 평화쇼에 지금 도취돼 있는데 이 깨우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이제는 청와대를 방문하고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 군사 조치에 대해서 합의서에 대해서 따지고 말이죠. 그다음 통일부 방문해서 외교부 방문해서 따지고 도대체 비핵화가 어떻게 된 거냐 말이야. 한반도 비핵화, 북한 비핵화 개념을 아느냐 하고 따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압박을 하고 국민적 여론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야지. 그냥 성명이나 발표하고 뭐 비대위에서 뭐 이렇다 말로 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행동으로 나서 주고 하면은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도 같이 동참을 할 것이고, 역시 국가안보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라는 믿음이 되고, 이게 바로 집 나간 집토끼들 이 다시 우리 정통 자유민주 세력들이 다시 회귀해서 다시 이 자유한국당이 그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